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종목들이란 제목으로 종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부터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종목이 보일 때마다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 좋은 종목을 얘기하고 해도, 첫 번째는요, 엔비디아 좋은 종목에 대해 얘기하거나 EPM 좋은 종목에 대해 얘기하고, 어떤 애플을 좋은 종목에 얘기해도 주가 빠지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결론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초보자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주식은 잘 매입하면 그걸 잘 살 때 팔 때를 맞추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그 수많은 분들, 아직도 시장 이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물론 시간 지나면서 그게 안 된다고 뼈저리 느끼시겠지만 당장은 못 느끼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MACD, RSI 뭐 스토캐스트 가져와서 해봤더니 뭐 또 맞아요. 어쨌든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계속 예탁원 많이 보유한 종목들 많이 보는데요. 더욱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최소한 어떤 세배짜리 정반이 역반영 뭐 ETF지만 마치 선물처럼 투자할 수 있는 거 너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또 특히 밈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싸리 이럴 바에는 내가 조금 내 지식하에서 이런 종목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물론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겸비한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일단은 장우석이 좋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까지 좋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요.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제가 조언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금융주 상당히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수혜를 받던 그런 업종인데 최근에 부침이 좀 심했죠. 경기 침체가 또 오면서 실제 그 대출을 많이 안 받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모기지 이용자가 그러니까 대출 받는 이용자죠. 집 살려고 하는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 은행에 대한 그 부를 보려고 그러면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자 지급을 하죠. 돈을 맡기시면 그죠? 이자 지급은요. 비용입니다. 비용. 은행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맡긴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이죠. 대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넣어주면 이 은행은 돈놀이 하지 않습니까? 돈놀이 이게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이거는 막 늘어나죠. 근데 이거는 줄죠. 대출 안 받아가거든요. 요즘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대 마진에 대한 그 하락이 주가를 많이 묶어놨다. 결국은 결론 경기 침체에 대한 피해주 분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조금씩 풀려간다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금리를 아주 장기적으로 올린다 그러면요. 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뱅크 아메리카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에너지 같은 기업들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약간의 좀 그렇습니다. 모호합니다. 되게. 왜냐면 유가는 빠질 것 같고 기업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유가에 대한 하락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건 잠시 조금 한번 좀 뭐랄까 좀 그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을 한번 금융주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주, 은행주, 금융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뱅크 아메리카 혹은 뭐 XLF라고 하는 대표적인 금융 ETF도 좋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요 관련 종목을 한번 타겟 프라이스를 다시 보실 건데 옆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의견만 보여드립니다. 의견만. 월가 전반적 의견만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에 가까운 의견이고요. 스트롱 바이에 거의 걸쳐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가장 낮게 보는 목표 주가도 역시 9.96% 업사이드가 있고요. 중간치가 약 36%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준다. 높은 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월가에서 보고 있는 평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할 때요. 그 한국적인 투자자 분들은요. 이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 난 못 믿는다 기관들은 미국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왜 그런지? 믿어야 돼요. 어차피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가는 거,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양쪽 베팅이 다 가능해요. 우리가 뭐 한국 어떤 기업을 뭐 삼성전자 갖다가 만약에 매도가 된다고 그러면 욕먹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매도가 냅니다, 자연스럽게. 왜냐면 매도를 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의하시면 공매도 치면 돼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신뢰성이 높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GM. 제가 GM 여러 차례 방송에 얘기했는데요.
G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관점이 뭐 내연기관차가 되겠냐, 물론 내연기관차를 있다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등 기업은 테슬라가 맞고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들이 결국에는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상당히 수혜를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그러면 거저 돈을 버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1등은 테슬라가 맞는데요.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그 기업 말고 2등, 3등, 4등, 5등 기업을 가져보자. 그럼 GM이 몇 등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모르죠. 제가 보기에 한 3등 정도 보고 있는데 그냥 2등, 3등, 4등, 1등 테슬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포드보다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GM이 좀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좀 가져보자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이 한번 목표 주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죠. 근데 최소한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87달러가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관심이 몰리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바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찰스왑입니다. 찰스왑은 여러분들 아마 증권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키움처럼 그 요금을 수수료를 많이 내렸던 아주 싼 수수료를 제시했던 증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뭐 거래가 뜸한데 뭐 돈 되겠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관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래는 주고 있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요. 물론 뭐 투기적 매매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수익성은 점점 줄지 않고 조금씩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금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금이 쌓이고 있죠. 예수금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예수금 이자가 현재 쌓여있는 현금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회사가 벌고 있는 수익도 마찬가지 우리 고객들을 벌고 있는 수익들이 나름 거래가 빠져있는 그 손실분을 상쇄하고 남기고 있다. 남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예전에 제로였잖아요. 거의 제로. 지금은요. 금리 2, 3%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예수금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쌓여있는 예수금만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거래가 약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포드 PR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포드 PR인데 지금 14배다. 엄청 싸게 그렇게 해도 많이 싸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 PR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평균이 한 17배, 한 17배, 18배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비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가에서 모습도 역시 다 올라간다라고 참고 목표 주가 역시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고 있다. 해서 평균 약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에브비인데요. 에브비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죠. 빅포마죠. 빅포마인데 그 에브비가 휴미라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관절염 약이죠. 휴미라. 블록버스터급 약을 판매했던 게 바로 휴미라거든요. 엄청 많이 팔아. 이게 효자죠. 효자 상품.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아마 국내에서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관절염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마 올해부터 시밀러 약이 나올 거예요. 복제약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매출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러건을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러건을 작년에 이제 마무리했고 엘러건 인수 마무리했고 지금 이제 엘러건에 대한 매출이 저해질 거기 때문에 휴미라에 대한 복제약 나와서 매출이 빠지는 부분을 아마 엘러건이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여전히 좋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3년도 배당을 지급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1.6달러대였어요.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5.6달러대까지 올라왔거든요. 5달러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몇 배입니까? 3배 이상 올린 기업이에요. 배당만.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또 약을 잘 팔기 때문에 실적이 무리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거. 포드 PR이 12배다. 12배. 엄청 싼 겁니다. 아까 그 전에 봤던 찰스왑이 14배, 15배.
근데 12배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다음 그 페이지 보게 되면 일단은 평균이 161달러, 약 12.24%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바이견에 가깝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시그나입니다. 민영건강보험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민영건강보험에 여러 가지 기업들 있죠. 뭐 휴메나,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다 그런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는 건데, 저희가 CPI에서 봤습니다만 메디케어 쪽, 의료 쪽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 관리 쪽에도. 그래서 이 민영 건강보험들의 회사에 대한 수익들은 정말 꾸준하죠. 현재 지금 가입자가 2억 명 가까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입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제도가 유지하고 있는 한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민영 건강보험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메디케어는 고령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은 분들 위한 제도인데, 그 제도가 유지가 되는 한들은 이렇게 민영건강보험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버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기업 역시 포워드 PR이요 11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워드 PR이 11배. 그러니까 엄청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거의 뭐 고점에 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R은 낮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 302달러 지시하고 있고요. 역시 바이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최근에 조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첫 번째, 광고 요금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크죠. 15달러를 내고 그냥 영상을 볼 거냐, 아니면 광고를 보고 그 비용을 한 반을 낼 거냐. 한 7달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가격이, 물론 정식적으로 보고한 거 아닌데, 한 7달러까지 빠지기 때문에, 한 15달러면 반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낼 거냐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광고 요금제의 호평이 워낙 이어지기, 저는 물론, 광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싫어합니다만, 대부분의 IB가 호평을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3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3분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가입자가 빠졌던 마이너스 순증을 보였던 그런 상황이, 일단 플러스 순증으로 돌아서는 게 3분기였다 하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이 몰리고 있으니까 역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목표 주가 역시 뭐 297달러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297.88이니까 약간 24%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드경이다. 근데 이거는 홀드경입니다만 제가 이거 스토리를 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광고 요금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의견이 올라가는 거는요, 단 한 가지,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때 바뀝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바뀔 일이 없겠죠. 실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뀌지 않습니다만, 미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은 IB가 좋게 보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광고 요금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스타벅스는요, 여러분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또 새로운 CEO가 오셨거든요. 하워드 슈처가 이제 하다가 새로운 CEO한테 임무를 맡겼는데, 이번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야 저는 워낙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글쎄 불황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맞습니다만 그 정도 잘 버티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그런 호불호가 없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최근 나왔던 또 회사가 발표했던 전망치가 완전 핑크빛 전망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한번 관심을 꼭 받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타벅스는 역시 주가가 조금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이견이 보여주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CEO 이름이요, 낙시만 나라시만? 진짜 어렵네요, 이름이. 예, 그런 분이 이번에 새롭게 또 CEO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한번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시만, 나라시만, 이름은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입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기업 어떻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크루즈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퍼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가장 낮습니다. 10배입니다. 포워드 피어 1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익은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빠르게 회복할 것 같고요. 여행 관련주 여러 번 얘기해서 지금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만, 다른 거 딱 하나 찍는다 그러면 물론 전반적 여행 관련주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특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가장 많이 빠진 게 크루즈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조금 글쎄요, 크루즈 여행이 좀 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목표 주가 대비 약 41% 업사이드가 있고요. 바이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루즈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뭐 일부는 뭐 망할 수도 있다 막 하고 있지만 잘 자금 조달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월요일날 오토존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요. 화요일날 엔비디아에 대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디지털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컨퍼런스 내용 잘 들으시고 엔비디아에 대한 미래의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레나, KB홈, 제너럴 밀스, 셀브스닷컴의 인베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실적은 레나하고 KB홈, 제너럴 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코스코 실적, 페덱스, 퀄컴이 나오고요. 오토모티브 인베스트 데이가 진행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PMI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한번 공부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도 거기 동의하시면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건데 무조건 네가 이거 산다, 그 다음에 빠지면 욕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요, 제가 뭐라 종목 알려주고 합니까? 혼자 돈 벌면 되죠. 그거는 미리 버리십시오. 그냥 누구도 못 번다, 돈을. 100%는 확률만 높일 뿐이고, 뭔가 조금 나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장우석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비들 의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권사 의견이 일치하면 그때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